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지션 월드컵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비진 마지막 라이트백인데요. 라이트백은 한 개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16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 팀당 최대 2명의 선수, 최소 1명의 선수 이렇게 해서 16강이 꾸려지게 되고요.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K리그1 라이트백 포지션 월드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맞대결은 포항의 신광훈 그리고 강원의 강준혁입니다. 신광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항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죠. 수비 기량에도 큰 저하가 없고 이제 87년생 선수로 되게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지금 연생수로 따지면 86이 가장 위고 그 다음에 87, 88 이렇게 내려가는데 신광훈 선수는 87을 대표하는 선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비 기량에 큰 저하가 없는 만큼 거친 플레이에도 좀 저하가 없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광훈 선수 여전히 리그에서는 정상급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준혁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는 선수죠. 지난해 충남 아산에서 K리그2 그리고 승강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34경기 동안 3골과 6개의 도움을 올렸고요. 양쪽에서 모두 좋은 능력을 보이는 풀백입니다. 주로 왼발을 쓰는데 오른발도 못 쓰는 건 아니고 특히 공격 가담 같은 부분에서 좀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강준혁 선수가 이제 자라나는 그리고 향후에 K리그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선수로 자라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다만 다소 불안한 요소는 이제 수비 불안이 있겠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보통 수비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준혁 선수를 여전히 기대케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광훈 선수가 여전히 너무 잘하고 있죠. 이건 신광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문환 그리고 안현범입니다. 와, 이것도 참 뽑기 좀 쉽지 않은데 김문환 선수는 대전에 지난 여름부터 합류를 해서 꾸준히 대전의 우측 후방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K리그 우측 풀백 중에는 최고의 공격력을 가진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굉장히 빠른 선수고 커버 범위도 넓습니다. 이 선수가 월드컵도 다녀오고 하면서 점점 성장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수비력 역시 K리그 상위권에 속하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환 선수가 여름에 오자마자 바로 대전의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안현범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한 선수죠. 안현범도 이제 94년생의 풀백이고 윙을 원래 주로 봤다가 이제 점점 내려왔었는데 공격에서는 여전히 빠지지 않는 선수고 특히 지난해 총합해서 보면 31경기 동안 3골 3개의 도움 기록했을 정도로 공격 포인트 생산에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되게 빠르고 움직임도 위협적인데요. 예전에는 백스리의 윙백이 아니면 수비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말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백포에서도 좋은 라이트백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건 김문환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서 김문환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구의 황재원 그리고 김천의 박수일입니다. 황재원 같은 경우에는 축잘자리의 정석이죠. 이 선수만한 선수를 또 찾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황재원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고 수비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최근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이 쌓이면서 더더욱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표팀도 3경기나 뛰었을 정도로 대표팀에서 이미 주목받는 선수이고 유럽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조광래 사장님께서도 이제 황재원은 유럽이 아니면 안 보낸다라는 기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2002년생이고 어린 선수라서 황재원 선수가 갖고 있는 미래는 여전히 좀 넓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 박수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김천 상무에서 뛰고 있습니다. 멀티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윙도 볼 수 있고 풀백도 볼 수 있고 때에 따라 중앙 미드필더도 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측면에서 활약이 더 두드러지는 선수고요. 김천에서는 오른쪽 풀백으로 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왼쪽에 조현택도 있고 여러 왼쪽을 볼 수 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반면에 오른쪽 볼 수 있는 건 박수일과 박승욱밖에 없어서 박수일 선수가 오른쪽으로 출전하는 빈도가 좀 높은데요. 되게 이 선수를 보면 킥의 영향력이 큽니다. 킥을 하면 할수록 되게 좋은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격 전개할 때 가담도 좀 많이 해주면서 이 팀의 공격 패턴이나 혹은 공격 템포를 살리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황재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K리그뿐만 아니라 대표팀에서 주목을 하고 있죠. 황재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원FC의 이용 그리고 FC서울의 이시영입니다. 이용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산전수전 다 겪은 풀백이죠.
뭐 이 선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전히 뭐 능력도 날카롭고 활동량 저하로 인해서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건 없지 않게 있지만 뭐 이거는 사실 나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 선수가 이렇게 포지션에 약간 변화해 가면서 뭐 김은중 감독께서도 새롭게 좀 기용하는 방식을 찾겠지만 저는 약간 아스필리쿠에타처럼 기용을 하게 되면 이용 선수의 영향력은 뭐 계속해서 좋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전보다 영향력이 다소 감소했을 뿐 여전히 이용이 필드에서 미치고 있는 영향은 정말 엄청납니다. 반면에 이시영 선수는 지난해 수원 삼성으로 임대를 가서 뛰었었는데요. 이 선수를 보면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활동량이 많아서 측면 커버가 좋습니다. 크로스에도 장점이 있고요. 이시영 선수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설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임대를 가게 됐지만 올해에는 아마 서울의 두 번째 라이트백으로서 좀 활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는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은 능력 많이 보여주고 있는 만큼 내년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여전히 경기 영향력이나 이런 걸 보면 이용 선수가 좀 앞서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울산의 윤종규 그리고 제주의 임창호입니다. 임창호 선수 이거 백그라운드를 안 바꿨네요. 임창호 선수에게 심심한 사과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윤종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김천에서 전역해서 중간에 이제 서울로 돌아왔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제 울산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윤종규는 고점이 월드컵 대표죠. 빌드업에도 충분히 능력 갖고 있고 수비도 괜찮게 하고 이 선수를 보면 되게 육각형 풀백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해 이제 전문 풀백이 없으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꽤나 어려움을 겪었던 울산에게는 윤종규의 영입은 굉장히 필수적인 영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가 지난해에는 폼이 좋지 않았지만 뭐 이전에 21년, 22년 이럴 때를 생각해보면 윤종규도 꽤 괜찮은 풀백이었는데요.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좀 더 발전이 있고 그리고 뭐 김판곤 감독 체제하에 잘 적응만 한다면 윤종규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뭐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면에 임창호는 굉장히 피지컬이 좋은 선수죠. 이 선수 센터백과 풀백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수비력도 좋은 선수고 피지컬로도 버틸 수 있는 선수고요. 지난해부터는 이제 본업인 풀백에 조금 더 들어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임창호는 뭐 국가대표도 갔었고 그리고 그의 어떤 클래스가 충분히 높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풀백에 돌아가서 이제 뛸 걸로 보이는데 센터백이 워낙 많으니까요. 임창호 선수가 풀백으로 돌아가는 만큼 좀 더 많은 경기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뽑기가 애매한데요. 임창호는 지난해 좀 괜찮았는데 사실 뛴 경기를 보면 윤종규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물론 임창호는 선발로 나가는 경우가 좀 더 많았겠지만 그래서 이 두 선수 중에 누굴 뽑아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좀 미래가 기대되는 윤종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울산의 최강민 그리고 강원의 윤일록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지난해 울산에서 뛰었고 최강민은 여전히 울산, 윤일록은 지금은 강원으로 이적을 했는데요. 뭐 최강민은 지난해 윤일록 선수의 백업 선수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중앙 그리고 측면 수비가 모두 가능한 자원이고요. 사실 측면 수비는 이제 지난해 울산 와서 처음 경험해봤다고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적인 재능은 뭐 워낙 뛰어나고 창의성이 있는 플레이어고요. 수비적으로는 아직 경험이 많이 필요하지만 뭐 괜찮은 선수라고 너무 쉽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윤일록은 지난해 사이드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워낙 축구를 똑똑하게 하는 선수고 이 선수가 보면 피지컬로 경기를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축구적인 지능을 갖고 플레이를 하는 성격이 짙어서 이 선수는 뭐 나이가 더 차더라도 좋은 경기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비적으로는 조금 더 경기를 치러 봐야겠지만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이제 국제대회에서는 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내 대회에서는 괜찮았던 만큼 강원에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거는 윤일록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양의 이태희 그리고 서울의 최준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두 팀이 만났는데요. 이태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 굉장한 안정감을 주는 선수입니다. 전경기, 지난해 K리그2에서 전경기 소화할 정도로 체력도 좋은 선수고요. 92년생 베테랑이지만 체력적으로도 기량적으로도 여전히 녹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 뭐 공격 가담 시에도 상당히 위협적이고
외모는 굉장히 잘생겼지만 또 수비할 때나 경기할 때나 좀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선호하는 선수인데요. 반면에 최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또 많이 뛰었습니다. 서울에서도 38경기 뛰면서 확실히 한 단계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줬고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죠. 이 선수가 미잉 출신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되게 뛰어나고 수비도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표팀도 지난해 소집이 한번 됐을 정도로 대표팀 노려볼 만한 자원이라는 이야기는 뭐 전부터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저 이태희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상대가 너무 이 최준이 지난해 너무 괜찮았어서 이태희 선수 좋아하지만 이거는 또 어쩔 수 없이 최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준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태환 그리고 김진호입니다. 두 이제 전라도 소속 구단의 이제 풀백들 맞대결인데 김태환은 뭐 얘기할 만한 게 많지 않죠. 대표팀에서도 아시안컵까지는 그래도 많이 뛰었고 전북에서도 뭐 K4 가서 뛰기도 했지만 27경기나 뛰었으면 꽤 많이 뛴 건데요. 여전히 스피드도 좋고 수비 스타일은 여전히 터프하고요. 크로스의 정확도도 좋고 오버래핑의 성공률이 높은 굉장히 좀 베테랑 풀백이지만 뭐 여전히 수비 스타일 이슈나 그리고 특히 지난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그 안 좋은 모습이나 이런 건 팬들에게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김진호 같은 경우에는 2000년생 상의 어린 풀백인데요. 지난해 총합해서 43경기를 뛰었을 정도로 뭐 체력도 좋고 능력도 좋은 선수입니다. 특히 이정효 감독이 선수 기용하는 과정에서 잘하지 않으면 안 쓰는데 정말 많은 경기 뛰었다는 건 그만큼 이정효 감독도 김진호라는 선수를 되게 좋게 본다는 뜻인 것 같고요. 축구를 똑똑하게 하고 활동량도 많고 수비력도 좋습니다. 공격 패턴도 되게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김진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지금도 괜찮지만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런 지점에서는 김진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준과 김진호입니다. 1살 차이 나는 풀백끼리의 맞대결인데 저 김진호 선수도 되게 좋은 선수지만 지난해 보여줬던 걸 생각하면 최준이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김진호 너무 좋은 선수인데 이건 최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일록과 윤종규입니다. 전 울산 풀백과 신 울산 풀백인데요. 이 두 선수 중에는 누굴 뽑아야 될지 좀 애매해지는데 두 선수 모두 지난해 보여준 장단이 확실한 선수들이라서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누굴 뽑아야 될지 좀 헷갈리네요. 이건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근데 저는 라이트백이라는 포지션의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라이트백에 좀 더 잘 어울리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윤종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윤종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문환 대 황재원입니다. 지난해는 모두 대표팀에 뛰었던 선수들인데요. 와, 어떻게 또 이렇게 걸리죠? 이게 레프트백은 약간 다 애매한 느낌이라서 뽑기 어려웠는데 라이트백은 잘하는 선수가 너무 많네요. 확실히 라이트백은 참 잘하는 선수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른발잡이가 좀 더 많으니까 레프트백보다는 더 그런 것 같은데 이 김문환 대 황재원 누구 하나를 고르기가 좀 되게 어려운데 김문환 황재원? 이거 진짜 누굴 뽑아야 되죠? 김문환 황재원 이거 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황재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이용 대 신광훈입니다. 두 베테랑 풀백들의 맞대결. 두 선수 한 살 차이인데요. 이 연령대로 따지면 가장 나이 많은 두 선수입니다. 86과 87. 이것도 누굴 뽑아야 될지 좀 애매한데 이용 대 신광훈. 이것도 누구 뽑아야 되냐? 진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이것도. 이용 대 신광훈, 진짜 누구 뽑아야 되냐? 저는, 이거 그냥 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용 대 신광훈이면 저는,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이거는 좀 더 팀에서의 경기 영향력이 더 있는 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강입니다. 윤종규 대 이용인데요. 저는 이거 지난해 보여줬던 것들이나 그리고 팀에서 미칠 영향력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이거는 이용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 최준 대 황재원. 야, 최준 대 황재원. 또 지난해 두 선수 모두 대표팀에 소집이 됐어요. 황재원 선수가 물론 경기를 뛰긴 했지만 그래서 이 어린 풀백들의 맞대결이 참 이 뽑기가 좀 어려운데요. 최준 대 황재원. 야, 이 사실 팀 성적으로만 따지면 너무 당연히 최준인데 선수 개인 능력으로만 따지면 최준과 황재원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뽑기가 애매한데요. 음, 저는 이건 황재원 가겠습니다. 전 그럼 결승이 이용 대 황재원 16살 차이가 나는 두 풀백입니다. 뽑기 좀 어렵긴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거는 전 황재원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우승 황재원 선수였습니다. 대구의 황재원이 이번 K리그1 라이트백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황재원 선수는 지금까지도 보여준 것들이 참 많지만 앞으로도 보여줄 게 많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비밀번호를 지금까지 설정했었는데 이거 굳이 설정해야 되나 싶어서 그냥 비밀번호 없이 갔습니다. 그냥 링크 그대로 들어오셔서 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만들어내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